있었고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고 10월 9일 이후 오늘까지 71일째 사육 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. 하지만 멧돼지에서는 지금 46차례입니다. 46차례 발생을 하고 있고 47, 또 추가됐습니다. 47차례. 그리고 이게 아마 47차례가 끝이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수색을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저희들이 주력해서 하고 있는 것은 이 멧돼지와 이 사육돼지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, 그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농장의 노력도 있고 농장 밖에 소독을 하는 문제, 또 ASF는 접촉에 의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 접촉을 못하게 이 차량의 통제라든지 사람에 대한 통제 같은 것을 강력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다. 그 효과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10월 9일 이후 71일째 사육 농장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12월을 며칠입니까? 그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.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예산안이 뭐 여러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보기 드물게 그 높은 그 예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. 증가율도 증가율입니다만 예산에 포함된 내용이 상당히 내실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. 그 이번에 직불제를 내년부터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직불제 재정 규모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. 또 농업인 단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. 그래서 2조 4천억 정도가 재정 규모 확보가 됐습니다. 뿐만 아니고 개도국지위와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개도국지위와 관련해서도 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이 농업계의 그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이 그 취약계층 그 농산물 지원 사업 같은 것이 의미 있는 사업들이 출발을 했습니다. 내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다. 비록 그 내년도 예산은 시범 사업이 35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시범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그 범위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된다면 그 개도국 지위를 앞으로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지만 국내 농산물에 대한 수요 기반, 제도적 수요 기반을 확실히 해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아주 중요한 예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어떻게 잘 정착시키고 제도화할 거냐라는 것이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. 내년도에 할 일을 좀 요약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직불제가 개편되기 때문에 직불제 개편되는 그 골격은 이제 발표가 됐고 그 안에 내부적인 것을 채우는 일은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구간별로 단가를 어떻게 할 건지 또 그 상응하는 크로스 컴플라이언스는 또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또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걸 할 건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.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내년 중에 직불금 지급이 가능합니다. 직불금 지급 전에 해야 될 우리 농업계 일들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도에 예산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안을 받아놓고 우리가 하는 협의입니다. 이 시안을 받아놓고 하는 협의는 아마도 내년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끌어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축 전염병을 방지, 최소화하는 것에 필요한 제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. 그 AI나 구제역 과거 백서를 이렇게 쭉 보면 왜 발생했는지, 발생한 그 주 요인이 뭔지에 대한 단서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. 그 단서들을 모아서 제도화하겠다. 제도화가 가축 전염병을 완전히 없앨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발생을 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.
그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. 예를 들면 AI나 구제역의 그 발생의 원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차량의 통제가 잘 안 되다. A 농가에서 들어갔던 차량이 B 농가에 바로 가고 B 농가에 들어갔던 차량이 C 농가에 바로 가고 아무리 거점 소독 시설을 통한다 하더라도 차량만큼 요철이 많은 그 장치를 완벽하게 소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. 하물며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위험성이 있는데 완벽하지 않는 그 차량이 이 농가 저 농가를 계속 다니는 것, 이걸 어떻게 실효적으로 차단할 거냐. 차량이 농가에 들어가지 않게 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도 저희들 합니다만, 그러면 그 사료빔이 저 안에 있고 또 분뇨와 관련된 차량 그 장소가 저 안쪽에 있는데 그럼 안 들어가고 어떡하느냐,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 시설에 관한 기준들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꼭 들어가야 된다면 그럼 어떤 그 사전 준비를 하고 들어갈 거냐, 뭐 등에 대한 그런 그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단순한 차량의 문제라 그 제도화를 위해서는 좀 축산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이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를 겪는 이런 걸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좀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, 제도적인 장치를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. 세 번째는 원래 마늘 양파에서 겪었습니다만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산지와 동떨어진 그 소비지, 산지와 동떨어진 도매시장,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생산 농민들은 농민대로 불만이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만이고, 따라서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거. 그래서 한편으로는 채소 수급을 어떻게 안정을 시킬 건가에 대한 대책을 거의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. 대략적인 방안은 이미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로 요약해 드릴 수 있고, 또 다른 쪽의 그 유통과 관련해서는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대로 가더라도 이 산지 공판장에서 직접 이렇게 소비자하고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. 지금 있습니다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산지 공판장이나 산지 APC의 거래가 이 소비지의 도매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거래 비중이 돼야 된다. 그 거래 비중이 되려면 어느 정도 어떤 시설로 얼마만큼 거래가 이루어져야 될 거냐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도 산지 공판장이 있습니다. 근데 왜 이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분석, 그 왜 이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겠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,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제가 중점적으로 할 그 사업 중에 하나는 이 사회적 농업 부분입니다. 이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농업 자체로의 그 의미도 큽니다만 이 농촌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사회적 농업, 사회적 조직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. 예를 들어서 사회적 그 대한민국 전체의 복지 체계는 비교적 잘 돼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농촌에서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없는 이유, 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땅은 넓고 사는 분들은 덤성덤성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걸 도시처럼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의 이 사회적 조직 같은 것들이 이런 틈새를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농촌에 있어서 사회, 문화, 복지, 뭐 의료 이런 전달 체계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. 근데 이 사회적 조직이라는 것이 그냥 육성되는 것이 아닙니다. 이 사회적 조직이라는 것은 그 토양이 돼야 되고 정부의 그 지원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. 내년도에 가시적으로 사회적 농장, 거점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.
전국에 4개소를 이렇게 해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물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사회적 농업이 농촌에서 필요한, 그렇지만 환경이 잘 안 돼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.